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 교육 받아가지고 정비사 자격증 따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사자. 얘기해봐. 갑자기요? 제가 구독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 중에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주거용 건물 하면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감기약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감기 걸린 사람만 먹어야 되겠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 감기약 먹으세요. 요즘에 환절기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기지.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무턱대고 그냥 무자르듯이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 집이 없는 사람, 자가를 마련하는 거는 언제든지도 본인 상황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가 마련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모았어. 내가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걸 사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도대체 왜? 취득세 중과하나? 양도세 중과하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페널티가 없다고 봐도 돼. 취득세도 기존 그대로고 양도소득세도 이 사람이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또 세금도 안 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근데 왜 사면 안 되지? 폭락하니까? 망하니까? 왜 망할까? 이 폭락해서? 폭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서 폭락하는 시점에 그 집을 팔아야 한다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망하기 어려워.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장기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 5억에 샀다고 칠게. 10억으로 올라갔어. 5억 올랐어. 대박 났네. 대박이 언제 나는 거지? 팔 때.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여기서 6년 더 살아야 돼. 이 사람 대박 나가지고 지금 막 뭐 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요.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지, 당연히. 아직 미시련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6년 뒤가 됐어. 10억에서 조정돼가지고 7억 됐어. 대박 났다가 반쪽 난 건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워. 자가 마련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 5억짜리 집을 샀어. 1억 떨어졌다고 칠게. 그럼 이 사람 망했나?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야. 망했나? 이 집 팔고 뭐 1억 마이너스 보고 막 딴 데로 가야 되는 건가? 거기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돼. 5년은 살아야 된다고 쳐야지. 최소. 그러면 5년 살면서 사자마자 1억 떨어졌다가 그 뒤에 2억 올랐어. 그래 6억 됐어. 이 사람 뭐지? 그러면? 부동산은 팔 때 득이 되냐 마이너스 되냐가 정해지는 거지. 당장의 현재의 예를 들어서 세금, 규제 이런 거에 의해서 바로 무자르듯 정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사람들의 개개인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재테크든 뭐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무자르듯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가 마련은 할 상황이 되면 해야 된다고 봐. 그럼 자가집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부동산 재테크 면으로만 봤을 때 이제 빌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거에 대한 그런 규제가 많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주거형 뭐 그런 부동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은 불리해. 지금은 양도소득세는 차치하더라도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팔 때니까 5년 뒤, 7년 뒤라면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사면서 뭐 3주택 이상 되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이게 좀 모호한 게 정부에서 계속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외적인 부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외를 둘지 안 둘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세금이 중과된 게 가격에 포함이 될 것 같아. 시세가 그 정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내 생각에 그래.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현금으로 물건을 막 사던 시절에 그 뒤에 카드가 되면서 카드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지.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금으로 사면은 싸게 해주니까. 카드로 사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지. 물론 지금도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 카드 현금 동일한 데도 물론 있어. 100% 신고한 데는 동일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이원화돼 있지. 가격이. 불리한 건 맞아. 과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나 사무실이나 지산,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래. 근데 그게 우리가 사고 나서 부동산은 1, 2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월수익형은 근데 그 시점이 돼서 내지는 이런 규제가 끝나는 시점이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매각할 때나 지금 그 유리함이 조금 더 나음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은 입지를 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보는 게 우선이지. 세금을 내고도 갖고 있을 만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는 게 맞아. 그렇지 않다, 아리까리하다, 그런 건 안 해야지. 부동산마다 다른 거야. 아까 말한 걸 다시 얘기한다면 집 사면 망한다. 어느 집인데? 이 사람 상황 플러스 어느 집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단 말이지. 위치가 좋아. 세금 내고도 살만해. 이런 게 있고 저거는 세금을 깎아줘도 사면 안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하면 안 돼. 하기가 어려워. 세금을 꼭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중요도에는 순위가 있지.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첫 번째. 그 다음이 부차적인 것들이야. 세금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을 안 보게 되겠지. 나는 그렇지 않아. 해당 매물이 괜찮으면 그 다음 이거 정말 괜찮은데 위치가 괜찮고 부동산이 내가 봤을 때 A급이야. 근데 이걸 사면 세금이 많다고 쳐. 예를 들어서 주거라고 치면 2주택이야, 뭐 3주택이야. 그래서 뭐 10몇 프로야, 뭐 3주택이라서. 그러면 정말 괜찮은데 이 집주인이 이거를 왜 파는지도 알아야 되겠지.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도세 때문에 뭐 세금 때문에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팔아서 자녀들한테 빨리 뭘 해줘야 된다든지 상황이 있어. 가격 조율에 뭔가 여지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세금 이 정도 내니까 이 정도 깎아주면 바로 살게요 할 수 있는 문제야. 괜찮은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세금인 거지. 세금을 먼저 1순위로 생각하면 지금 안 알아봐야 되는 시점이지. 그렇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세금 이 정도 내면 이 정도 깎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깎아준대.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알아보고 나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은 보통에 알아보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과 사는 게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이거 별개거든. 백화점 가서 물건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사? 아니야. 그렇지만 가서 보고 시세도 알 수 있고 가격도 알 수 있고 질감도 알 수 있고 옷이라고 치면 디자인도 알 수 있고 나랑 맞는 핏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근데 가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입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안 맞지.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남들과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죠? 말 안 해도 알죠? 그럼 지금 알아보는 거를 하는 게 나한테 득이 될까요? 남들과 같이 있는 게 득이 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는 과정을 갖는 거. 시세를 아는 거. 안목을 갖는 거를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지금 하는 게 맞죠. 남들 다 안 한대잖아요.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세금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월세 받는 거는 뭐 의식주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받아서 내가 의식주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지기는 어려워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채 수십 채를 투자해가지고 뭐 시세 조정한다.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혜택을 줬다가 어떨 때는 뭐 규제를 했다가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집 가지면 안 돼.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월세 받는 거 절대 하지 마. 이것도 저는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들이 없어지긴 힘들어요. 하든 안 하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게 현장 지식이에요. 그냥 뭐 책으로 봐서 아는 거 말고요. 그리고 안목을 갖고 있는 게 나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어요. 어차피 남는 시간에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것보다는 알아보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전 일어나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상생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본인이 생활을 하면서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려면 상당히 의지가 있어야 돼요. 피곤함도 감수해야 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함도 있죠. 어색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와 상담을 하고 실제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랑 뭐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했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 교육 받아가지고 정비사 자격증 따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사자. 저한테 돈을 내고 상담을 하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솔직히. 네, 맞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보다 강남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어려워요. 불가능, 확실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저는 벌써 10년 넘게 해왔고 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게 정상이죠. 직접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상담을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 뭐 수천 명이 이미 상담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뭐 도움을 받아서 자산적인 플러스 도움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답변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